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데 너무 좋아하는 주제죠, 시골.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크 고치셨네요. 네, 고쳤습니다. 선명하게 잘 들려, 이제. 오늘 아스라님께서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오늘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지역만 가능할까요? 이게 아주 큰 지역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말을 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충청도 뭐 이런 데여도 크잖아요. 네, 충청도. 그래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특정되는구나. 저도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좀 특정 키워드로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2곳 나와요, 딱. 그러면 좀,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특정되면 좀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 군대 선임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날도 야간 근무를 나가서 멍 때리고 있는데 서로 무서운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야 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던져주고 그분도 이렇게 몇 개씩 얘기를 해주다가 그 중에서 좀 이거 재밌다 싶어서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 그분 말로는 이제 자기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유학을 하고 군대를 왔대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자기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왔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군대를 한 6개월 정도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 계획은 얘기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유학을 해서 군대를 가는 거여갖고 그때 당시 이제 자기 같은 학번 애들끼리 우리 군대 가는 애들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여행 한번 가가지고 회포 좀 풀고 다 털어놓고 군대를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군대 가는 애들 중에서 사람을 모으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 모이더래요. 인원은 모았겠다. 어디를 갈지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5명 중 1명이 넌지시 그러더래요. 내가 기막힌 장소를 한 곳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냐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사는 곳인데 거기는 그냥 놀기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풀어보라 그랬대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자기 할머니 댁이 국립공원 내에 있대요. 오.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곳에 사셔갖고 그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친인척이 아니면은 외부인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놀러 가면은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이니까 어디 놀러 가면은 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말로는 우리 할머니 댁을 가면은 어느 계곡을 가도 우리들밖에 없을 거다. 정말 최고의 조건 아니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을 잡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5명이서 그 친구네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대요. 정말 그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검문소가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오호. 검문소에서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래요. 그걸 보면서 막 설레기 시작을 했대요. 예. 와, 진짜 정말 사람 없는 계곡이나 강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네를 딱 들어갔는데 그분 표현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그곳보다 더 시골인 곳은 보질 못했대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이 안 보였대요. 진짜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도 건물 한 채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러다가 건물 한 채가 덩그러니 하나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는데도 건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냥 마을이라고 형성은 돼 있는데 건물이 모여있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건물이 하나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대요. 너희 할머니 댁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그 상태에서 한 20분 30분을 검문소를 통과한 거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할머니 댁이 딱 나오는데 그 할머니 댁조차 평범한 곳에 위치해 있진 않았대요. 네. 진짜 그냥 논밭 한가운데 있더래요, 집이. 넓게 논이 딱 있으면 그 논밭 중앙에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래요. 거의 농막 수준으로. 거기가 할머니 댁이래요. 들어갔대요. 일단 차를 어떻게 끌고 이렇게 잘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반겨주더래요. 인사를 나누고 짐을 푼 다음에 어쨌든 물놀이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계곡으로 이제 출발을 했대요. 계곡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곡에 도착을 하고 나서 딱 봤는데 경치 일단 끝내주더래요. 이야. 물 깊이도 어느 정도 딱 맞더래요. 예.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놀기 진짜 최고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시작은 굉장히 기분 좋게 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분명히 계곡을 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 남자들끼리 계곡에서 노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래요. 예. 그냥 춥기만 하더래요. 여름인데도 물이 너무 차가지고. 애들끼리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생각보다 물놀이가 재미가 없다 하면서 그냥 한 1시간 놀았나? 그리고 다시 차 타고 할머니 댁으로 왔대요.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이제 안주를 하나둘씩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술을 마시기 위해서. 네, 아시잖아요. 할머니들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아유 나오라고. 니들 요리도 잘 못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안주를 차려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중에 그분 말로는 그 할머니가 요리 진짜 다 잘했는데 파전 하나를 정말 기막히게 하셨대요. 근데 파전이 있으면 막걸리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아갖고 소주랑 맥주만 사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건 막걸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립공원 밖을 나가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은 예.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 40분이 나오더래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뭐 소주랑 맥주랑 파전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의중을 눈치채셨는지 동네에 마트가 있다라고 하더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자기랑 자기 친구랑 2명이서 할머니한테 간략하게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갔대요. 걸어서 가는데도 30분 정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왕복 1시간 거린 거예요. 갔더니만 뭐 마트, 편의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하나가 있더래요. 예. 그리고 앞에 입구에 A4 용지에다가 슈퍼마켓이라고 써 있더래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그리고 모든 물품에 가격이 써 있고 일단 막걸리를 들고 계산대로 갔더니만 그냥 돈 놓고 가시라고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걸리 금액만큼 맞춰서 돈을 올려놓고 그냥 다시 30분을 걸어갖고 집으로 왔대요. 예.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대낮부터 진짜 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텐션이 올라가고 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도 불편하셨는지 자기는 동네 그냥 내 친구 집에서 자겠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놀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려고 그러더래요. 너무 친절하신데? 그쵸. 되게 저도 들으면서 이런 할머니 되게 부럽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그때가 시간대가 대충 보니까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여가지고 예. 혼자서 보내기가 조금 그랬는지 이제 그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갔대요. 4명이서 앉아갖고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안 오더래요. 자기 친구가 안 오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거의 한 7시, 7시 반 정도 돼 있었대요. 암만 자기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동네는 진짜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간 지 거의 1시간 반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붙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오랜만에 봤다. 벌써 이렇게 컸냐고 하면서 그 집에 붙잡힌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아유 그래 좀 얘기하다가 와라. 얘기하다 와라. 우리끼리 먹고 있겠다.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네. 한 8시 반, 9시 이제 해 완전 다 지고 그때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친구한테. 예. 야, 나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대요. 진짜 단 한 개도 없대요. 그 야밤에 혼자서 논을 가로질러갖고 오기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니들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술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 뭐 술도 깰 겸 바람이나 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명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잡혀있는 그 집으로 구조를 하러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시끄러웠대요, 주변이.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진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벗삼아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한 40분 걸어가니까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건물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다시 걸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개구리들이 미쳤다고 저것들은. 와 이거 진짜 오늘 잠은 어떻게 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오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시골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시골 살았어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논 주인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한 주먹만한 바위를 들고 논 중앙에다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돌이 딱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개구리 소리가 사라져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잘 때 정말 시끄러우면은 하나씩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11시, 12시까지 이제 술을 계속 마셨대요. 술 마시면서 떠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취했고 잠도 자야 되겠다 싶어갖고 뒷정리를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들이 술을 마시면서는 잘 몰랐는데 진짜 술판이 끝나고 누우니까 잠을 못 잘 정도더래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얘기를 해주셨던 제 선임이 밖으로 나와서 돌멩이를 찾아갖고 논 중앙에다가 이렇게 탁 던졌대요. 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퐁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논의 개구리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예. 근데 옆에 논에서도 들리니까 또다시 돌을 찾아서 그 옆에 논에도 이렇게 던졌대요. 또 개구리 소리가 쫙 사라지더래요. 말했잖아요. 사방이 논이었다고. 개구리 소리를 잠재우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잤대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경험상으로는 한 진짜 오래 가봐야 한 1분 30초?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개구리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리에 이제 친구들 5명이 다 깼대요. 도저히 못 잔다 이거는. 이건 절대 잘 수가 없는 환경이다. 다시 그냥 술을 먹자. 다시 술판을 버리고 술을 마시는데 진짜 이제 이성을 잃을 정도의 레벨까지 술을 마시신 거예요. 그분들이. 술을 그렇게 마시니까 그 개구리 소리가 진짜 엄청난 분노로 느껴지더래요.
친구 한 명이 밖으로 막 뛰어나가더니만 이것들 다 세상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논밭에다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좋지 않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술 때문에 이성이 끊겼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 미친놈 막 이러면서 막 겁나 깔깔거리면서 돌 던지는 그 친구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이 날아가면 원래 바닥에 닿으면 풍덩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이 맞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퍽 소리와 비명 소리가 딱 들리면서 순간적으로 고요해진 거예요. 5명이.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누구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거기 가로등 하나 없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뭘 보이지도 않고 와 이거 망했다 하면서 5명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후레쉬를 킨 채로 이렇게 막 논을 비춰봤대요. 근데 핸드폰 후레쉬 그렇게 안 밝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힘을 줘가지고 던지면 되게 멀리 나가고 절대로 그 돌이 떨어진 그 부분까지 빛이 달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들어가자. 이거는 진짜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일 수 있다.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5명이 전부 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그 새벽에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철퍽철퍽 하면서 이제 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거라 예상되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대요. 어느 정도 이쯤에 돌이 떨어졌겠지라는 지점까지 와서 그 주변 일대를 막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안 보이더래요, 사람이. 분명 돌이 날아가서 퍽 소리가 들렸고 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혹시 일어나셔갖고 집으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찾는데 자기로부터 한 5m, 6m 정도 떨어져 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더래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얘가 발견했구나.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놀라갖고 뛴 거구나. 그래갖고 그 친구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4명이 모였대요. 예. 4명이 이렇게 딱 모여갖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니 얘는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른 거지?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그 친구가 뛰어가는 그 방향을 이렇게 봤대요. 그 친구가 집 앞에서 양손을 머리에 올려서 흔들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멀어갖고 이제 대화도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뭐하냐?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르겠어? 개구리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너무 고요하더래요. 분명히 너무 시끄러워갖고 돌 던지고 놀았던 게 진짜 불과 몇 분 전인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개구리 소리가 진짜 1도 안 들리더래요.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끼치면서 4명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었대요. 으악 하면서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랑 합류를 하고 이제 옷 완전 다 진흙 범벅일 거 아니야. 노는 밭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노래 틀고 서로 다른 노래 막 틀어서 엄청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간에 잊어보려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완전 쓰러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니까 해는 이렇게 완전 다 떠있고 귀에서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 할머니가 다시 오셔갖고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래요. 머리 막 부여잡고 일어났대요. 머리 너무 아프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깨웠대요. 5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해장국을 먹으면서 해장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기 시작을 했대요. 와, 야,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개구리 소리가 진짜 멀리 있어도 들려요, 밤에는. 시끄럽지. 예.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거는 진짜 그 일대 거의 몇백 미터 전도가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울었던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식사를 차려주고 자기가 마지막에 앉았대요.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 5명이 하는 얘기를 할머니가 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니들 뭘 했길래 이렇게 막 긴장된 채로 얘기를 하냐. 물어보길래 그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어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대요. 예. 다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할머니가 하나 둘 들어주시더니만 아이고 애가 나왔나 보네 이러더래요. 다 같이 물어봤대요. 애요? 이러니까 아이고 니들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할머니가 5명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딱 부르더래요. 예. 밖으로 불러갖고 할머니가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하면서 해가지고 그곳을 봤는데 진짜 큰 나무 하나가 논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자라있더래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보고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게 지금은 우리 동네에 사람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갖고 그런데 옛날에 선앙당이었어. 이러더래요. 뭐 시골마다 선앙당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 선앙당에는 선앙할매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애가 하나 살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저기에는 애가 산다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니들이 어저께 던진 돌에 그 애가 맞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니들 오늘 밤에 잠 다 잤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솔직히 안 무서웠대요. 뭐 휘실이 나와봤자 남자들 5명이니까 이제 깡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나오면 나와라. 어차피 오늘도 술 마시고 뻗어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니까 또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을 했고 또다시 할머니가 안주를 쫙 차려주시더래요. 근데 분명 어제 이틀치의 막걸리를 샀는데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막걸리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사러 가야 된다. 이거는 더 사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5명이서 가위가위보를 했대요. 예. 제 선임분하고 다른 친구 1명이 걸린 거예요. 둘이서 터벅터벅 걸어갔고 슈퍼마켓으로 갔대요. 쫙 걸어가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사려고 봤는데 주변에 막 옛날 막과자들 있잖아요. 막 아폴로 이런 거. 그런 게 선반에 진열돼 있는 게 보이더래요. 저희 나이 때니까 완전 추억의 간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진짜 막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기억나냐? 막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슈퍼마켓에서 한 30-40분 정도를 추억팔이를 하면서 떠들었대요. 그렇게 떠들다가 빨리 가야지. 애들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걸리 값을 또 책상에 올려놓고 예.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다 져 있더래요 이미. 망했다. 여기 가로등 하나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둘이잖아요. 혼자는 아니잖아요. 2명이서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일부러 둘이서 막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서 걷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옆구리를 툭툭툭툭 찌르더래요. 왜 찔러? 뭐 하지마! 막 이러면서 말리는데 애가 표정이 자기 뒤쪽을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심이더래요. 고개를 살짝 돌려갖고 뒤쪽을 봤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뭐지? 장난치는 건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예 고개를 다 돌려갖고 뒤쪽을 보는데 다다다다다다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쪽으로 분명 뭔가 빠르게 뛰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핸드폰 후레쉬를 비치고 있었잖아요.
다 흙밭일 거 아니에요. 예. 흙이 튀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래요. 으악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 보는데 두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은 열심히 쳤는데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생각보다 엄청 넓었다고. 아, 망했다. 이거는 친구 소환해야 된다. 이 동네 사람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 손자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야, 우리 지금 길을 잃었다. 어떻게 하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웃는 소리부터 다 들려오겠죠. 친구 사이니까. 머리를 어디다가 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웃다가 막 웃으면서 주변에 뭐 보이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후레쉬를 나름 비춰갖고 주변을 봤는데 주변에 논이랑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논과 나무가 보인다. 야, 여기는 어디를 봐도 논과 나무밖에 안 보일 거라고. 다른 거 뭐 특정될 거 없냐. 다시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비춰봤대요. 앞만 봐도 이렇게 딱히 특정할 만한 그게 뭐가 없더래요. 아, 망했다.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지금 뭐 딱히 특정될 게 안 보인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거 주변 분들한테 민폐여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걷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소리 질러봐 이러더래요. 어차피 시골이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은. 그래서 소리 질러봐 한 다음에 핸드폰 딱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그 두 명이서 여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이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더래요. 어딘지 모르는 곳에 두 명이 멍하니 서 있었대요. 오겠지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서 있는데 이미 겪은 게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더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이 보이더래요. 네. 그 불빛 쪽으로 이제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니까 그 손자 그분이 자기도 혼자 오긴 무서웠는지 어젯밤 개구리 소리의 이변을 눈치챈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4명이서 이제 다시 할머니 댁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야, 니는 진짜 성인이 돼가지고 잠깐 그 마트 하나 갔다 오는데 길을 잃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쿠사리를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변명을 한 거예요. 나 원래 우리 제대로 오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이런 일을 겪어갖고 무서워서 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었다고.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감정이 격해지게 된 거예요. 그 네 분이서. 그렇게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이제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을 했대요. 아이씨, 빨리 오라고 전화하나 보다 하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야, 뭐해? 장난쳐? 야, 뭐야? 왜 전화했어? 계속 소리가 없더래요. 야, 장난치면 끊는다. 아이씨, 진짜 뭐 하는 거야? 한 다음에 딱 끊었는데 또다시 바로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 친구한테. 다시 이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했대요. 야, 장난치지 말라고. 뭐 때문에 전화했어? 우리 금방 도착한다고.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와, 너 또 장난치면 진짜 죽여버린다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짜증이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2번까지는 참아도 3번은 안 되잖아요, 장난은.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쌍욕을 딱 받고 반응을 기다렸대요. 이제 이 정도로 욕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던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욕을 다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이상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한 느낌만 들었대요. 씨 이상한 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초 6초 후에 징 하면서 진동이 오는 순간 주변이 또 고요해지더래요. 개구리 소리가 다 끊기더래요. 전화를 못 받았대요. 예. 손바닥 위에서 계속 징 하면서 진동은 울리고 있고, 아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슈퍼마켓에 같이 갔던 선임 말고 그 친구분 있잖아요. 그 친구분이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만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갖고 진짜 목소리 다 깔고, 야 장난치지 마라, 진짜 죽는다, 지금 너 4번째다, 한 번만 더 이래봐라, 너 진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끊었대요. 예. 짜증은 나는 상태에서 주변은 고요해져서 무섭잖아요. 분노와 공포가 이게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드레날린이 상승을 했는지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대요.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니까 불은 다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불 다 켜져 있고 입구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테이블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이미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얘 잡아갖고 일단은 기본은 멍석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 좁은 집에서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는 안방 문도 딱 열어보고 방은 그 2개밖에 없대요. 얘 어디 갔냐?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대요. 집 밖으로 나와갖고 야 하면서 너무 크게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누구야 너 어딨어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대답은 없더래요. 아씨 얘 어디 갔냐, 무서워가지고 숨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맞아 죽을까봐 숨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딱 거니까 집 뒤편에 있던 논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쟤 저기 있다. 4명이 전부 다 이제 그 벨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후레쉬를 비춰서 그 논 쪽을 딱 비췄더니만 그 친구가 논에 이렇게 쭈그리고 떨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노래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야 나와, 안 때릴게, 나와, 빨리 나와, 그냥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이러면서도 계속 떨고 있더래요. 야 진짜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장난치면 너 진짜 너는 쉽게 안 끝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애가 일어나더래요. 고개를 돌아갔고 자기 쪽을 쳐다보고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야 장난치지 마, 얘기해봐. 너 진짜 왜 그러냐 하는데 계속 입만 뻐끔뻐끔 거리길래 뭐야? 한 분이 화가 엄청 올라오신 거예요. 짜증이 엄청 나신 거예요. 너 내가 진짜 보내버리겠다고 하면서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3명은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뻐끔뻐끔 거리고 있던 그 친구의 손목을 잡고 논 밖으로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공포심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논두렁에 서 있던 3명도 같이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3명이 막 뛰어갔고 할머니 집 앞까지 도착을 해서 빛이 자기를 비치고 있는 그 장소까지 도착을 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귓가에서 왜 죽여본다며 하면서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장난치면 죽이겠다며 이런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귀에 꽂히더래요. 5명이 이제 비명을 질렀대요. 진짜 그 마당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대요. 그 소리에 이제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집에 어르신이 깨셨나 봐요. 한 10분 정도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되게 밝은 후레쉬가 자기들을 이렇게 막 비추더래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빛을 향해서 5명이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막 뛰어가니까 한 70
30대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자기들을 쳐다보면서 어제야 그냥 그렇다 치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호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대요. 그냥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갑더래요. 할아버지를 붙잡고 막 어버버 한 거예요. 아니 방금 논에서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어버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어떻게 조합을 잘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만 아이고 니들 따라와 이러면서 앞장서서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가더래요.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딱 가더니만 야 절해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대요. 5명이서 열심히 절을 했대요. 아무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절을 했대요. 그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마을 분이신 것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또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상남당 쪽으로 설렁설렁 걸어오시더래요. 예. 설렁설렁 이렇게 걸어오셔갖고 그 절하고 있는 5명을 한번 보고 절하라고 시킨 할아버지한테 얘들 왜 절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네들 아무래도 여기 우리 동자한테 찍힌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 빌라고 이렇게 절 좀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에 오신 그 할아버지가 야 잘못을 빌 거면 공물을 바쳐야지 아무런 성의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절만 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겠냐고 하면서 친구 한 명을 일으켜 세워갖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만 야 여기 가가지고 간식 사와 하면서 시키더래요. 심부름을.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정말 빠른 시간에 2,000원어치 과자를 이렇게 사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봉지 과자 평평하게 까는 거. 그렇게 과자를 까가지고 선원당 앞에 놓고 또 5명이서 열심히 빌었대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할아버지 2분이 이쯤 됐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야. 됐어 이제 일어나 가 이러고 보내시더래요. 왠지 본인들은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대요. 집으로 다시 집으로 걸어가가지고 테이블 앞에까지 앉았는데 뭐 술 마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유지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야 괜찮겠지?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잘못했다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빌지 않았냐. 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위안 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띄워보려고 좀 웃긴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개구리 소리가 끊기더래요. 와, 안 돼. 망했다. 또 왔다. 5명이 진짜 남자들끼리 남사스럽게 손을 꼭 잡았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 주변으로 꼬마의 목소리로 깔깔깔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빙글빙글 돌더래요. 한 5분 정도 그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사라지면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명이 짐을 싸기 시작을 했대요. 짐을 싸서 어차피 술은 그날 안 마셨잖아요. 가자.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은 다음에 할머니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머니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우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새벽에 그 동네를 아예 뜬 거예요. 입구를 지나갔고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로등이 있는 도로까지 나오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야, 나 잠깐만 좀 갓길에서 쉬었다 가자. 나 긴장 풀려서 운전 못할 것 같다고. 갓길에 잠깐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와, 진짜 무서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갖고 다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저녁도 못 먹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휴게소를 들려갖고
대충 밥을 때웠대요. 근데 밥을 때우고 나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엄청 졸려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휴게소에서 잠들었대요. 차에서 잠들고 눈을 뜨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올라가자 이제 빨리 올라가자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한테 부재중 통화 있네? 이러면서 잠깐만 나 전화통화 좀 하고 할게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예.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점점 차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막 한 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아시죠?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통화하는 그런 모드로 변하더니 막 고개를 막 연신 끄덕끄덕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10분 정도의 전화통화를 끝나고 차 문을 열고 그러더래요. 야 우리 어제 선앙당에 과자 봉지 분명 까놨지 않냐? 까놨지? 그게 왜? 이러니까 야 어르신들이 아침에 넌 좀 손 보고 인사드리려고 선앙나무를 갔는데 과자가 한 입씩 다 베어 불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과자를 진짜 누가 반만 먹고 던져놓고 다른 과자 들어서 반만 먹고 던져놓고 그렇게 과자 상태가 되게 이상한 상태로 놓여져 있더래요. 어르신들이 그걸 딱 보고 그 생각이 들으셨대요. 진짜 어린 꼬마애가 입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과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과자 하나 다 안 먹잖아요, 애들은. 네, 그러니까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니들 올라가서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꼭 전화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어쨌든 좀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한테. 예.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전화 받고 애들한테도 전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무서우니까 다시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올라와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짐을 다 풀고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딱히 별일은 없더래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5명이 있던 단톡방에 너 뭔 일 있었어? 너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묻다가 나는 딱히 별일 없어가 돼가지고 손주한테 야 우리 아무 일 없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할머니 걱정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알았어 전화할게 이러고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우리 아무 일 없습니다. 2,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걸 보면은 저희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네. 전화를 받으신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할아버지 2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자기들을 밤에 인도를 해주셨던 그 할아버지 2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상 치르고 있다고. 아니 왜?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본인들 때문인 것 같아갖고 5명이 전부 다 이제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멍 때리면서 6개월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로 왔고 군대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이게 나쁜 애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상에 나오는 동자는 제 생각이 그냥 장난기가 좀 심한 애였거든요. 네. 전체적인 흐름상도 그렇고 왜냐면 딱히 직접적으로 뭔가 해를 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분명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앙당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사당이 있는 마을들은 사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앙당이나 사당으로 그 안 좋은 일을 좀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애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넌지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이유는 이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무서웠던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조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냥 잊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렇지. 최대한 잊으려고 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네, 그렇죠. 와, 근데 아스라님 이 이야기도 제목이 정해졌어요. 뭐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아. 오, 이 이야기도 제목에 딱 그 느낌이 왔어. 아, 이 이야기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오,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개구리가 울지 않으면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개구리라는 게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좀 인기척을 느끼면 안 울긴 하잖아요. 진짜 깊은 시골을 살아보지 않으신 발언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오늘 지나가면 이렇게 싹 그치는 것 같던데, 매미 마냥? 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야생의 개구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기구리들은 다르다. 네, 걔네들은 강해요, 좀. 깡이 좋아요.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제목이 확 떠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였어요, 오늘도. 아,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쉽게 울지 않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진짜 이제 깡시골이라고 하죠? 그런 데에 있는 개구리들은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계속 운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울지 않을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